여기는 경상남도 밀양시. 7살 아이가 아빠를 태어나 딱 2번밖에 못 봤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가난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빠가 너무 그리워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7살 딸.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감동의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후 따뜻한 댓글로 영상에 온기를 더해 주세요.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3년 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해외 경험을 쌓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보난 씨 가족은 제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그들의 아픔과 꿈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번에 가족 재회를 위해 함께 한국에 오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감동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 3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가난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석 씨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에 5살 딸 B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수업 중에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석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곧 온다고 했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석 씨가 저에게 털어놨어요. 남편 보난이 한국에 간 지 벌써 7년이 됐다고요. 7년 동안 딸 B를 딱 2번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루에 2달러 벌면 정말 잘 버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2달러면 한 달에 6만 원. 한국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B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이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냐고. 그래서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B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죠. 보나는 B가 태어날 때 잠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딱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떠났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어요. B가 돌 때요. 그때도 한 달 있다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딱 2번. 총 한 달 반 정도만 함께 산 거죠. 둘째 로나를 낳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석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올 수 없었거든요.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가 둘째를 낳는데 남편이 곁에 없다니요. 로나는 아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석 씨는 남편이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어요. 여기서 1년 반 동안 벌어야 할 돈을 한 달에 버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밥은 먹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B가 자꾸 물어요. 아빠는 왜 안 와?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니요. 로나는 더 심해요. 영상통화할 때도 아빠한테 인사 안 하려고 해요. 석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로나야 하면 뒤돌아서 도망가 버려요. 제 남편인데, 제 아이의 아빠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족을 갈라놓고 아빠를 낯선 사람으로 만드는 잔혹한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흐른 어느 날, 석 씨가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한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가족 재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거였어요. 보난 씨와 가족들을 한국에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석 씨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한국에 가도 될까요? 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히 남편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요.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길에서 쳐다보면서 수군수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B는 그나마 한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로나는 한마디도 못해요. 영상통화할 때도 아빠가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죠? 매운 걸 못 먹는데. 석 씨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한국은 너무 크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한국은 정말 거대한 나라였어요. 지하철도 처음 보는 거고, 고층 빌딩도 처음이고요. 혹시 병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석 씨는 특히 의료비를 걱정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병원 한 번 가는 게 큰 부담이거든요. 선생님, 한국 공항은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로 같을 거예요. 그런데 7살 B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면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석 씨가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괜찮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나라에서 이 가족이 무사할까? 특히 로나가 걱정됐어요. 3살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선생님,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석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통역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가족을 혼자 보낼 수는 없다고. 한국인으로서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줄까? 차가운 시선은 없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말이에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석 씨와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3년 만에 보는 인천공항이었는데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여기가 공항이에요? 7살 B가 소리쳤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공간. 캄보디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석 씨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정말 공항 맞아요. 궁전 같은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인천공항이 이 가족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아마 석 씨 가족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 한국 오신 거예요?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아이들 선물이에요. 공항 기념품을 꺼내서 B와 로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완전히 신났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그 한마디에 석 씨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걱정으로 가득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 씨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직원분이 종이에 써주시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와이파이가 무료예요. 무료 와이파이. 캄보디아에서는 인터넷 쓰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공짜라는 거예요. B가 태블릿을 꺼내서 유튜브를 켰어요. 엄마, 진짜 빨라요. 영상이 바로 나와요. 석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라? 저도 새삼 놀랐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초고속 인터넷이 이들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석 씨가 변기를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비데가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써보고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석 씨가 또 놀랐어요.
이 모든 게 다 공항 안에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심지어 문화센터까지. 공항이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요. B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꿈 같은 곳이었을 거라는 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무료 초고속 인터넷, 최첨단 시설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석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요? 저는 그제야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요. 인천공항에서 밀양까지 가는 길. 진짜 모험이 시작됐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석 씨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버스가 이렇게 깨끗해요? 맞아요. 한국의 시외버스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좌석도 편하고요. 캄보디아 버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밀양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표소에서 말했습니다. 매표소 직원분이 석 씨 가족을 보시더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어리네요. 좀 더 편한 자리로 드릴게요. 그러더니 앞쪽 좋은 자리 표를 끊어주셔서 아이들이 창밖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버스에 올랐을 때 기사님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아이들도 꼭 매세요. 첫 한국 여행이시라고 들었는데 가는 길에 예쁜 풍경 많이 보세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이 서울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고요. B와 로나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줄 몰랐거든요. 엄마, 물이 정말 깨끗해요. B가 소리쳤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도 다 너무 높아요. 로나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정말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캄보디아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휴게소에 들렀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애기들 배고프겠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사온 김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석 씨가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주셨어요. 이게 한국 김밥이야. 맛있을 거야. B와 로나가 처음 먹어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맛있어요. 로나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그리고는 또 놀라운 일이. 아주머니가 휴게소에서 우유랑 빵을 사오신 거예요. 아이들 간식이야. 길이 머니까. 석 씨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뭘요? 우리나라 온 걸 환영해야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도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로나가 지루해하자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여주기도 하셨고요. 승객들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밀양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또 배려해 주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석 씨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저도 새삼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인지를요. 밀양에 도착해서 보난 씨 회사로 가는 길,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제가 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보난 씨 가족이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미리 연락받았어요. 가족분들 오신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도시 밀양에서 보난 씨 가족의 재회를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니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보난 씨의 동료분들이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오세요. 보난이 아직 몰라요. 동료분이 손짓하며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사 부장님이 살금살금 나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난 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요. 삐와 로나가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지금 저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몰래 준비한 거예요. 동료분들이 속삭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보난 씨 모르게 가족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깜짝 재회를 시켜주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협력할게요. 보난이 정말 가족 보고 싶어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난 씨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틈틈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이제 잘 먹어요. 처음엔 매워서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보난 씨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동료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외국인 동료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까지 챙겨주는 마음 말이에요. 석 씨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남편이 이런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이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깜짝 재회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동료분들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난이 요즘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돈 아까워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직장 동료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보난 씨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분들도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아, 보난 씨 가족분들이시군요. 간호사님이 조용히 반겨주셨어요. 미리 연락받았어요. 깜짝 이벤트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병원 직원들까지 가족 재회를 위해 협력해주다니요. 보난 씨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가끔 다른 환자분들 통역도 도와주시거든요. 간호사님이 말해주셨어요. 보난 씨가 병원에서도 다른 캄보디아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치료실로 안내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주노동자분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세요. 장시간 서서 일하시느라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아프죠.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치료해 드릴게요. 가족 제외하는 날인데 아픈 채로 있으면 안 되죠. 석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돈 안 받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인데요.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님이 석 씨에게 물리치료사 가운을 주셨어요. 이거 입고 남편분께 직접 마사지해 드리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세심한 계획이었어요. 아내가 직접 치료해주는 척하다가 정체를 밝히는 거였죠. 물리치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분들이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삐야, 로나야, 이거 보자. 간호사님이 병원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빠 다리 아픈 거 낫게 해주는 곳이야. 우리가 도와줄 거야.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님이 더 놀라운 배려를 해주셨어요. 혹시 캄보디아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근처에 할랄 식당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 한국 생활 적응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외국인 가족의 전반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드디어 보난 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물리치료실에 들어온 보난 씨를 보고 석 씨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분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같이 치료받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보난 씨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가리고 치료를 받는 보난 씨. 그런데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7년 만에 만난 아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마사지 정말 잘하시네요. 보난 씨가 말했어요.
석 씨는 눈물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남편의 허리를 마사지해줬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온몸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이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이 보난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고향에 가족이 있으세요? 네. 아내와 딸 둘이 있어요. 보난 씨가 대답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매일 생각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가족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보난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석. 아내 이름을 부르는 보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석 씨도 눈물을 참기 힘들어 했어요. 7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딸들 이름도 불러보세요. 비. 로나. 보난 씨가 딸들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삐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보난 씨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아빠. 삐가 보난 씨에게 달려갔어요. 보난 씨가 벌떡 일어나서 딸을 안았어요. 7년 만에 안아보는 큰딸이었죠. 어떻게 여기에? 그때 로나도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아빠가 신기한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로나야. 진짜 로나야? 보난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3살 로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빠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 순간 보난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둘째 딸이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7년 만에 만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의료진, 동료들, 심지어 다른 환자분들까지도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보난 씨가 가족을 모두 안으며 말했어요. 꿈인가? 정말 꿈 같아. 꿈이 아니야, 여보. 우리가 정말 왔어. 석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삐가 말했어요.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왔어. 보난 씨가 삐를 더 꽉 안았어요. 아빠도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로나도 이제 아빠에게 완전히 익숙해져서 보난 씨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나는 로나야. 그래, 우리 로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7년 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의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껴요. 간호사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보난 씨가 모든 분들께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곳이 아니라 진짜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라는 거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회 후 며칠 동안 보난 씨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였어요. 보난 씨가 가족들에게 바비큐를 구워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정말 그래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천사 같았어요. 석 씨가 대답했어요. 삐가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야? 그래. 정말 좋은 나라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하는데 로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같이 가고 싶어. 보난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난 씨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여보, 나 한국에 더 있을게. 무슨 말이야? 토픽 시험 준비해서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로 데려올게.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보난 씨가 단순한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한국어 더 열심히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이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난 씨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는 거요. 동료들도 응원해줬어요. 보나나, 우리가 도와줄게. 토픽 시험 준비도 같이 하고, 가족들 한국 오면 우리가 다 챙겨줄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보난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괜찮아.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외국인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라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보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토픽 4급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보난 씨가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정말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석 씨와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B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로나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석 씨가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는 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친절한 시민들, 배려 깊은 동료들, 전문적인 의료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 가족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환대하며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7살 아이가 아빠를 찾아 산만리 길을 왔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도와줄까요? 어떤 나라가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가족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나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나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보난 씨 같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80만 명 넘게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남아있기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